한 회사의 CEO, 그 사람의 개인적인 브랜드나 정치적인 목소리가 회사 자체랑 거의 하나가 되어버릴 때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? 오늘 바로 이 흥미로운 질문의 한가운데에 있는 회사죠. 테슬라 사례를 좀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.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. 일론 머스크의 이런 행보가 테슬라라는 브랜드에 과연 도움이 됐을까요?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됐을까요?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정말 뜨거운 감자였죠. 사람들 의견은 보통 딱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. 한쪽에서는 아니다, 기존의 진보적이고 환경을 생각하던 핵심 고객들이 다 떠나고 있다라고 하고,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야, 오히려 전기차에 관심 없던 보수 성향의 새로운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, 이렇게 팽팽하게 맞섰죠. 그래서 오늘 이 논쟁의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먼저 머스크 딜레마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고객들이 진짜로 물건을 살 때 뭘 보는지, 그리고 그 결과 테슬라 브랜드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나뉘게 됐는지 데이터를 볼 겁니다.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갈 수 있는 길과 여기서 모든 리더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까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. 자, 첫 번째 파트, 머스크 딜레마입니다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22년부터였죠. X,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를 인수하고 또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머스크의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그와 테슬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놨습니다.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어요. 이 문구, 이게 실제 테슬라 차주가 붙이고 다니던 범퍼 스티커인데요. 일론이 미치기 전에 샀다. 와, 정말 이 한 문장이 일부 오랜 팬들이 느끼는 그 복잡한 심경을 다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? 브랜드가 겪는 딜레마가 바로 이런 거죠.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감정이 실제 구매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? 사실 신문 기사 헤드라인만 봐서는 진짜 속마음을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진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속을 들여다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.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컨조인트 분석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방법을 썼습니다. 쉽게 말해서 가상 쇼핑 시뮬레이터 같은 거예요.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고, 자, 브랜드, 성능, 가격, 이 중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게 뭐예요? 이렇게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만들어서 진짜 우선순위를 알아내는 거죠. 이 시뮬레이터가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. 보세요. 브랜드는 물론이고 차종이 SUV인지 세단인지 주행거리는 어떤지 충전 속도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격까지 우리가 실제로 차 살 때 고민하는 거의 모든 걸 다 집어넣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거의 실제 구매 과정을 그대로 흉내낸 거라고 볼 수 있죠. 자, 드디어 세 번째 섹션입니다. 여기가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인데요. 과연 이 시뮬레이터를 돌려보니까 데이터는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 뭐라고 말해주고 있었을까요? 분석 결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숫자는 바로 27%였습니다. 잠재 구매자들한테 자, 차 한 대 고르세요 했을 때 테슬라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이죠. 이 숫자만 딱 놓고 보면 뭔가 브랜드에 타격이 좀 있었나 싶죠. 이게 얼마나 떨어진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과거랑 비교해보면 확 와닿습니다. 5년 전 비슷한 연구에서는요. 테슬라랑 도요타가 거의 3분의 1씩 나눠 가지면서 막상막하였어요. 그런데 지금은 테슬라는 27%로 내려앉았고 그 사이에 도요타는 44%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.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예요. 그런데 말이죠.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간단하겠죠? 이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는 그냥 인기가 떨어졌다가 아닙니다. 바로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었어요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. 진보 성향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선호도가 그냥 뚝 떨어졌어요. 그런데 놀랍게도 보수 성향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선호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수요가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진보 고객을 잃은 대신 보수 고객을 새로 얻으면서 고객층이 정치 성향을 따라 완전히 재편된 거죠. 자, 그럼 네 번째 섹션입니다. 상황이 이렇다면 이렇게 고객들이 정치적으로 나뉜 상황에서 테슬라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? 어떤 전략을 쓸 수 있을까요? 테슬라 앞에는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. 첫째, 다시 예전처럼 진보적인 고객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거나, 둘째, 이왕 이렇게 된 거 새로 들어온 보수 고객들을 확실히 우리 편으로 만들거나, 아니면 셋째, 이런 정치 논쟁은 다 접어두고 그냥 오로지 제품으로만 승부하는 거죠.
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라운 결과인데요.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정치적인 메시지보다 제품 성능을 개선했을 때 효과가 그냥 비교도 안 되게 강력했습니다. 이 표 좀 보세요. 그냥 주행거리를 450마일, 그러니까 약 720km로 늘렸을 뿐인데 시장 점유율이 무려 21%나 오를 것으로 예측됐어요. 이건 웬만한 광고 캠페인으론 절대 불가능한 숫자거든요. 그리고 이 분석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, 진짜 반전이 여기서 나옵니다. 이렇게 압도적인 성능 개선에 가장 뜨겁게 반응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? 놀랍게도 바로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 때문에 실망해서 테슬라에 등을 돌렸던 바로 그 소비자들이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. 이 테슬라의 이야기는 그냥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.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브랜드, 모든 리더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. 다른 회사들 사례를 봐도 이게 정말 명확해요. 애플이나 세일즈포스도 CEO의 정치적인 발언 같은 게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그냥 제품 혁신에만 집중했더니 계속 성장했죠. 반면에 버드라이트나 언더아머처럼 정치적인 논란을 메시지나 사과로만 풀려고 했던 회사들은 아시겠지만 회복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.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리더라면 이 4단계를 꼭 기억하세요. 첫째, 우리 고객 중에 누가 떠나고 누가 새로 오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. 둘째,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사는 이유가 브랜드 때문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제품 때문인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. 셋째, 더 좋은 제품을 내놓으면 다시 돌아올 만한 고객 그룹이 누군지 찾아내고요. 마지막으로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바로 그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, 바로 그 제품력에 모든 걸 쏟아붓는 겁니다. 결국 오늘 이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. 모두가 편을 갈라 싸우는 이 양극화 시대에 어쩌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치적 메시지는 더 시끄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누구도 불평할 수 없는 압도적으로 더 나은 제품 그 자체가 아닐까요?